우리 지난 영상에서 값들의 종류, 즉 자료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만나더라도 얘는 어떤 자료형이구나를 함께 파악해주면요, 이 값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것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주 주의 깊게 봐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값도 이렇게 저장을 해보고 이 값의 종류도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파이썬으로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이놈 아주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아이인데, 뭐 수학도 저는 언어의 한 종류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 아이디어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 저는 수학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식이라는 아이부터 정리해 보면서 복잡한 연산들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럼 출발! 자, 수식이라는 건요, 피연산자들과 연산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즉, 연산자, 어떤 연산을 나타내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등등 어떤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와 피연산자, 즉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조합하는 것이 수식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렸을 때도 그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수학은 답이 딱딱딱 정확해서 좋아. 좀 변태적인 답변 같은데 어쨌건 수학에서 답이 정확한 것이 왜 그럴까요? 수식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식으로 표현된 어떤 연산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아주 쉬우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해 줄 수 있다면은 컴퓨터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계산은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식도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고, 뭐 컴퓨터는 이런 프로그램 정도야. 뭐 누워서 계산을 해도, 뭐 누워서 떡먹기처럼 누워서 계산해도 아주 정확히 계산을 해줍니다. 예제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해보죠. 중학교 3학년 정도의 간단한 수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점, 뭐, 요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치죠. 뭐, 좌표상으로, x값, y값 좌표상으로, 예를 들어서 1,2점이 있었고, 여기가, 4,5점이 있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얘네 직선상의 요 거리, 요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요렇게 직각삼각형일 때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다 루트 씌워버리면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C값을 구할 수 있는데, 요런 거 중학교 3학년 때 거예요.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은 안 돼요. 자, 그럼 요거 A 값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X가 X값의 길이니까 4에서 1 빼주면 되죠. 뭐 혹시 모르니까 부호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요, 요거 제곱해주고 요거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B 길이는요 5에서 2 빼주면 되죠. 절대값 좀 씌우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절대값 기호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얼마예요? 3의 제곱이니까 9. 이것도 3의 제곱이니까 9. 더한 다음에, 그럼 이거 18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은 그러면은 루트 18. 뭐 예를 들어서 뭐 3루트 이 정도 나오겠네요. 오랜만에 수학 좀 풀었다. 근데요, 요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거 프로그래밍적으로 바꾸려면 변수를 좀 잘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값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바뀌는 값들 누구예요? 여기 x1, 그렇죠? 여기는 y1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x 두 번째의 x값,
y에 2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럼 이거 수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x1에서 x2 빼준 거에 제곱하죠. 그 다음에 y2에서 1에서 y2 빼준 거 제곱하죠.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 씌워주면은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구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요 수식. 요게 있으면은 프로그래밍으로 만드는 건 1도 아닙니다. 저희 요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요 개념 바탕으로 해서 저 수식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한번 프로그램으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죠. 자, 저는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크다운을 바꿔서 점 하나 찍어주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자로부터 4개의 값을 입력받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x1 값. 자, x1 값을 입력받는 거예요. 자, 인풋으로. 너가 주는 값을, 네가 주는 값은 첫 번째 점에 x좌표를 입력하세요라고 한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그걸 x1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x1의 좌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제대로 가면은 1이었으니까 1 요렇게 입력하면은 x1에 아까와 똑같이 인풋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문자열로 들어간다 그랬죠. 문자열이네요. 이거 바꿔주려면 뭐 좌표 우리 정수만 받는다고 치죠. int로 바꿔주죠. 이렇게 int. 그럼 바뀌죠.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요 값을 int 함수에 넣어준 거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int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잘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있는 것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인풋 받았죠? 그럼 여기에 리턴이 뭐예요? 여기다 적을게요. 요거 리턴 하잖아요. 원래. 그죠? 그 값이 여기에 int 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바뀌겠죠. 진짜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고 1 입력해볼까요? 짠. 그러면은 x1에 아까와는 다르게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정수로 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복사해서 갈게요. 4개 어차피 다 받을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한 줄 다 복사할 때는요. Shift 키 누르시고 아래 화살표 누르시면 한 줄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해주시고 끝에 가서 엔터 누르고 컨트롤 V 해주시면은 똑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x2 값에서 y1로 하죠. y좌표 먼저 입력하게. 첫 번째 점에 y좌표를 입력하세요 라고 또 입력 받을 거예요. 자, 똑같은 것도 해보죠. 자,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이번에는 x2를 받아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바뀌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점에 x좌표를 입력하세요. 계속 완성해 나갈게요. 자, y2 해가지고 두 번째 점에 y좌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짠 실행하면 첫 번째 점에 x좌표 1이었고 2였고 그 다음에 4였고 5였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은 x1에는 첫 번째 점에 x좌표, y1에는 첫 번째 점에 y좌표, x2에는 두 번째 점에 x좌표, y2에는 두 번째 점에 y좌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수식으로 나타낼 때 x는 x끼리 뺀 다음에 제곱, 그리고 y는 y끼리 뺀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더하고 루트 씌웠죠. 그죠? 요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아직 루트는 안 배웠는데 제가 그냥 해볼게요. 자, x1에서 x2 빼죠. 제곱은 뭐라 그랬죠? 곱하기 2개. 곱하기 2개 제곱.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하기 y1에서 y2를 빼줘요. 제곱 뭐라고요? 더하기 곱하기 2개. 이거 2개를 더해준 거예요. 아까 전에 수식을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는데 루트는요 안타깝게도 파이썬 기본 함수에는 루트를 구하는 함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희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는데 어쨌건 루트 할 수 있는 함수 있으면 그거 이렇게 연산자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만 저희는 오늘은 여기다 프린트 해서 얘만 이렇게 좀 넣어보도록 하죠. 자, 덜 나오긴 했지만 루트 씌우기 전에 거긴 하지만 요렇게 값은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루트를 구하는 그 함수는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배우긴 하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프로그램으로 옮기기 쉽다라는 거를 뭐 일부 체험을 해봤는데 컴퓨터는요 내부적으로 연산을 할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수학 말고요 산수할 때 배웠던 거하고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그 한 여가수의 굴욕이었는데 어쨌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원래 모든 연산의 기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곱하기하고 더하기 이렇게 같이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하기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하고 거기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즉 여러 연산자가 혼합되어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는 제곱 연산이에요. 지수 연산이죠. 몇에 몇 제곱 이 연산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연산은 단항 연산자라고 하는 아이들을 먼저 해요. 단항 연산자는요 숫자 앞에 붙은 연산자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물결무늬 UI는요 파이썬에서 낫을 낫이라는 건요 논리형에 쓰는 건데 값이 true인데 거기에 물결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not true 참이 아닌 것 즉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true가 아닌 거는 false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true가 아니면 false죠. 그래서 물결은 논리형에서 반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참에다가 not 즉 물결을 붙이면은 거짓이 되는 거고요. 거짓에 false에다가 not을 붙이고 물결을 붙이면은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뒤에 가서 저희가 좀 볼 거고요. 단항 연산자 중에서 더하기 기호 저거는 저 연산자는 별 의미가 없어서 잘 안 쓰는데요. 요 마이너스는 잘 씁니다. 예를 들어서 x에다가 5를 담아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해줘 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를 반환하게 되죠. 그죠? 반대로 x에 마이너스 2를 담아놨어요. 그거 마이너스 x 해줘 라고 하면은 x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2라고 되죠. 즉 마이너스 단항 연산자 UI는요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 바꾸고서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계열들을 하게 됩니다. 뭐 나머지 목 구하는 것도 나눗셈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은 덧셈 뺄셈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산수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저희 그러면은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거 준비.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요거 먼저 해야 되겠죠. 제곱. 그럼 2의 제곱 먼저 하니까 4예요. 그죠? 2의 제곱 4.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단항 연산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요? 요걸 해야 되니까 요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에다 곱하기 3 하면은 여기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2에다가 2 더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요거는 4 나누기 1은 4니까 빼기 4 해주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4라고 나오는 거죠. 2랑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4랑 더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답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도 고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그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된 코드 보면은 아 내가 뭐 한 거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소괄호를 사용해서 연산 순서를 변경해서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산의 우선순위하고 상관없이 소괄호는 무조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괄호를 사용해서 연산 순서를 정확히 알려주게 되면은 계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될 거고 우리가 보기도 훨씬 편하겠죠. 아까 예제라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들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도 되니까 어차피 결과는 이거 같으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먼저 붙이든지요. 뭐 그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은 조금 코드가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괄호 때문에 좀 코드는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봐도 아 제곱 먼저 하는구나. 아 그리고 3 곱하고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에 하는 거구나. 제가 순서를 좀 바꾸긴 했죠. 어차피 연산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소괄호를 잘 써줘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듯이 나중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해석 가능한 코드를 써야지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에도 편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시 그 코드를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자, 항상 고려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랩업 엑서사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요거 한번 풀어보죠. 초를 00분 00초로 바꾸기. 자, 문제가 주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초를 입력했어요. 그거를 00분 00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초를 60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 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 초로 된 거를 요거 이걸 6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때 몫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겠죠. 그러면은 요 몫이 뭐가 돼요? 몇몇 분.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남은 초가 되겠죠. 아 우리 목 구하는 거 연산자 있잖아요. 목 구하는 연산자 뭐였죠? 나눗셈 2개 쓰는 거. 나머지 구하는 건 퍼센트. 이거 연산자 쓸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를 00분 00초로 바꾸기.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초를 입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이제 변수에다 넣어야 되는데 입력받는 걸로 가져 있어 보이게. 자, s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자, input 해가지고 초를 입력해 주세요. 저희는 정수로만 받는다고 치고 아까 전에 예처럼 바로 받으면은 int로 바꿔달라고 해주죠. 자, 그러면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코딩할 때 편한 게 이런 거예요. 한번 실행해보고 제대로 돼? 그러면은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한번 실행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72초 그러면은 SC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정수로 잘 들어갔네요. 자, 그럼 우리가 몇몇 분 몇몇 초로 만들어야 되니까 몇몇 분 그러면은 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몫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60으로 나눈 거에 목 1분 나머지는 60으로 나눈 거에 나머지 요거는 1분 12초 맞죠? 72니까 1분 12초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내가 생각한 대로 값이 나왔어. 자, 그러면 한 블럭에다 같이 적어보죠. 프린트 하는 거예요. 프린트 하면서 먼저 몇몇 분인지 구한 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SEC를 이렇게 60으로 나눈 목 하고 컴마 찍고요. 분이라는 글자 하나 출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초 퍼센트 60으로 나눈 거에 나머지
그럼 초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컴마 찍고 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프린트라는 EI는요. 우리가 값을 주면요. 순서대로 출력한단 말이에요. 붙여서 출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완성됐네요. 자,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2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짠! 요렇게 1분 12초 요렇게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볼까요? 98초 되네요.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작게 하면요, 60보다 작게 하면요, 뭐 34초, 뭐 이렇게 아주 잘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였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야, 뭐 이제는 뭐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한번 푸셨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조금 복잡한 수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레벨 엑서사이즈는 갈 때 10m per sec, 올 때 20m per sec로 주행했을 때 평균 속력을 구해보자는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냥 10이랑 20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안 됩니다. 왜? 이게요, 갈 때의 시간과,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 즉 세크, 즉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평균을 내려면은 같은 시간에 이동한 속도를 평균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수 평균을 쓰면은 잘못된 평균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른데, 걸린 시간이 다른데 그냥 퉁 해서 평균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요렇게 이제 분수로 되어 있는 애들, 비율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단위 맞춰줄 때 쓰는 게 조합평균이라는 아이를 사용을 합니다. 조합평균은요, 참 수학스럽죠, 그죠? 두 값을 곱한 거에 2배 한 거를 두 값의 합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상관없어요. 정확한, 뭐 조합평균이 뭔지 몰라도 정확한 수식이 있으면은, 이럴 때는 조합평균 구해야 돼 라고 하면은, 요런 수식이 있으면은 프로그램 짜기 굉장히 쉽다 그랬죠?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저희가 평균 속력 구하기라고 해주죠. 자, 그러면은 갈대 속도, 갈대 속도 V1 해가지고 인풋을 입력받죠. 자, 갈대의 속력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받을 거고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정수만 받는 거니까 int로 바꿔주는 작업까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올 때 속도도 받아야 되겠죠. 자, 인풋. 저도 이렇게 코딩을 해요. 먼저 할 거 먼저 적어요. 올 때에 제가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속력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할 일 입력 받은 다음에 int 해. 요렇게 코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가 오면요, 그러면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거랑 요거 곱한 거에 2배. 그러면은 요거를 가로를 한번 쳐줘요. 분모 분자 이런 거 할 때는 요거를 가로 또 쳐줘요. V1과 V2의 합으로 나눠줘라. 아까 전에 정확한 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참 쉽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해보죠. 프린트 평균 속력은, 자, 이렇게 컴마 찍고, 그러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으니까 평균 속력 땡땡 하는 글자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도록 해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10m per sec로 갖고 올 때는 20m per sec로 왔어요. 그럼 평균 속력이 13.3333 뭐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씩 복잡한 계산도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고 있죠. 자, 다음으로요, 파이썬에요 아주 독특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바로 복합 대입 연산자. 발음이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건 우리가 변수에 대입할 때 쓰는 등호 있죠. 그거와 다른 연산자를 합친 겁니다.
아직 확 와닿지가 않죠.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x에다가 3을 넣었어요. x에다가 3을 넣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이 x라는 값에다가 x라는 값이죠. x라는 변수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5로 x를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x에 뭔 값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다 2라는 값을 더해서 다시 x를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 그러면 x에다가 2 더한 다음에 우리 아까도 해봤듯이 다시 x 값으로 업데이트 해줘. 요렇게 적으면은 되죠. 근데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쓴 거고 복합 대입 연산자로 표현을 하면요. 이거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원래 저장되어 있던 x값에 지금 여기서는 3이겠죠. 그 값에 2라는 값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으로 대입을 해줘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업데이트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는 x 더하기 2 요렇게 쓰는 거하고 요렇게 쓰는 거하고 완전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코드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딱 보기에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원래 있던 애에다 더해서 는 하는 거구나. 참 재밌는 파이썬스러운 그런 코드인 것 같습니다. 연산자인 것 같아요. 자, 이 복합대입 연산자요. 모든 연산자가 복합대입 연산자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뿐만 아니라 목구하고 나머지 구하는 거 다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 해보죠. x에 4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x를 업데이트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쓴다고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이거 실행하면은 x에 이제 최종적으로 1이라는 값이 들어가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참 쓰기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복합대입 연산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입 연산자 는요. 항상 맨 마지막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예제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3을 넣어놨어요. x는 3이라고 넣어놨는데 이 두 개의 코드 값이 다릅니다. 볼까요? 왜 그런지? 자, 보세요. x에 3이 있죠. 그럼 위에 거는 3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6이죠. 거기에다가 3을 더해요. 그러면은 9죠. 그거를 x에다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는 9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다음에 이걸 했다라고 하면요. 대입 연산자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요. 그럼 5죠? 5를 3한테 원래 있던 3한테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얘는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은 맨 마지막에 한다. 저 곱하기 저 복합 대입 연산자는 맨 마지막에 한다. 이쪽에 있는 거 다 끝내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대입은 가장 마지막에 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바탕으로 저희가 또 하나의 랩업 엑서사이즈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스름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용자는 물건의 가격과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입력하면은 그 차이가 거스름돈이겠죠. 그죠? 차이가 거스름돈일 건데 물건 가격과 지불한 금액은 모두 100원 단위로 맞춰 놓을게요. 100원 단위로 10원 단위는 없어요. 100원 단위로 한다고 하고 거스름돈을 계산해 주는데 동전의 개수는 최대한 적게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이 거스름돈이다 그러면 100원짜리 5개가 아니라 500원짜리 하나를 거스름돈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거스름돈은 500원짜리, 100원짜리로만 줍니다. 지폐로는 안 줘요. 이런 때 거스름돈 500원은 몇 개 주고 100원짜리는 몇 개 줘 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고 하죠. 자, 이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이제 복잡한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짤 건가?
저 같으면요. 이렇게 짤 것 같아요. 우선은 가격하고 지불한 금액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가정할 거는 지불한 금액이 무조건 더 크다고 가정을 하고 가죠. 컸어. 그럼 우선 빼주겠죠. 자, 빼주면 이제 거스름 돈으로 줘야 되는 돈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동전을 줘야 되는데, 먼저 500원짜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몫을 구하는 거죠. 그럼 500원짜리 몇 개 주는지 나오죠. 그리고 거스름 돈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나눠주고 목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머리로 한번 프로세스를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저희 한번 주피터 노트북에서 요거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직접 만들고 넘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거스름돈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좀 복잡할 것 같긴 하지만, 자, 먼저 물건의 가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rice라고 해서 이것도 입력받죠. 물건의 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요번 영상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쓰고 있죠. 인풋 받아서 int로 바꿔주는,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불한 금액 money라고 그냥 전환할게요. 자, 이거 똑같이 그냥 적죠. int 인풋 해가지고 지불한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구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입력받았다고 치고 물건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물건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지불한 금액이 2,000원, 100원이었다. 이렇게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봤으면은, 자, price에는 변수에는 지금 1,000원이 들어갔고요. money에는 2,100원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거스름돈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뭐 price에서 money가 더 클 거니까 이걸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100원이라는 돈을 거스름돈으로 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이거까지는 쉽게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전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요거를 계속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 연산 결과를 변수에다 한번 저장해 주시는 거예요. dif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럼 diff에는 요 빼준 값이 저장이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500원짜리 몇 개 줘야 되느냐? 자, 그럼 diff에 500원짜리로 나눈 몫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00원짜리 2개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500원짜리로 줘야 되는 요 동전 개수를 우리가 코인 500이라고 저장을 해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쓸 것들을 이렇게 변수에 저장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자, 코인 500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2개 주면 된다. 자, 그럼 2개 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이 500원짜리 거스름돈 줬으면은 이 diff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diff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500 곱하기 코인 500 한 것만큼 빼줘야 되죠. 그리고 이 값이 diff에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이때 복합연산자를 쓰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요렇게 500 곱하기 코인 500 요거를 한 결과를 원래 있던 diff 값에서 빼준 다음에 diff를 업데이트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diff 한번 볼까요? 자, 100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할 일은 100원짜리 동전 거슬러 주면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다 끝날 거기 때문에 이게 끝일 것 같아요. 코인 100 해서 지금 diff에서 100으로 나눈 목, 그러면은 코인 100 해서 이렇게 한 개 주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1,100원 다 주는, 그럼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코딩하는 이 순서를 잘 봐주세요. 차근차근 하면 돼요. 주피터 노트북 쓸 때는 이게 편해. 차근차근. 왜? 결과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블락으로 저희가 하나의 셀에다가 다 해보죠. 자, 그럼 먼저 diff 먼저 money에서 price 빼준 거 요거 빼주고 나서 먼저 코인 500 구해요. 그죠? diff에서 500으로 나눈 목,
그 다음에 diff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뭘로? 500원 동전 곱하기 500원 동전의 개수. 그러면 이제 diff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인 100 구하면 되죠? 이제 빼준 업데이트 된 거에서 100으로 나눈 목. 끝! 그럼 마지막으로 출력으로 500원 동전 몇 개예요? 코인 500개만큼. 그 다음에 100원 동전 코인 100개만큼 출력해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밑에 것들은 D 지우고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물건 가격 1,000원이었어요. 지불한 금액 2,100원이었어요.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1개. 뭐 여기다가 개자도 좀 추가할까요? 1개. 자,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자, 2,100원. 반대로 했네요. 1,000원, 2,100원. 짠!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차근차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코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쓸 것들은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해놓고 업데이트하고 써보고 코인 500은 여기서 계산했다고 끝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출력도 해야 되니까 저장도 해놓고 그리고 또 이거 원래 있던 거스름돈에서 빼주기도 해야 되니까 변수에다 저장해놓는 거죠. 코인 100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변수에 저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봤어요. 나중에 코드 이해하기 편하라고. 뭐 값 하나 저장하는 것 정도야 메모리 그렇게 크게 안 차지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스름돈 프로그램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조금 더 복잡한 연산들을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랩업 엑서사이즈로 살펴봤듯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식으로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거는 일도 아닌 거 보셨을 거예요. 2점 사이 거리를 또 구하고 조합 평균도 구하고 그리고 이런 계산들을 연속적으로 쭉쭉쭉 늘여놓으면은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거스름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프로그램 짤 때마다 이렇게 매번 코드를 다 막 짜야 되는 걸까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프로그램은 짜야 돼요. 이 정도 프로그램은 짜야 되는데 복잡한 연산들을 우리가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죠. 그럼 끝!